언젠가는 내 힘으로 당당히 서겠다. 이것은 25살 청년이 호주행 비행기에 오르며 했던 다짐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자랑 가난한 청년이 시드니 중심가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서울 구로구의 반지하 원룸.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여름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내렸습니다. 25해 동안 제가 살아온 공간이었죠. 아버지는 중소기업에서 야간 경비를 하셨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시며 가게를 꾸려나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희 집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했고 중학교 때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근처 중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죠. 민수야, 너는 공부보다 일이 체질인 것 같다. 담임 선생님이 진로 상담 시간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사회에 나서라는 뜻이셨죠. 사실 제 성적으로는 대학 진학도 쉽지 않았고 집안 형편상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게 됐죠. 하루에 12시간씩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다듬고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손에는 늘 상처가 끊이지 않았고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어요. 그런데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방에서 일하면서 요리라는 세계를 알게 됐거든요. 셰프들이 재료를 다루는 모습, 불과 칼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 그리고 완성된 요리를 보고 기뻐하는 손님들의 표정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저도 언젠가는 요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주방장에게 말씀드렸더니 주방장이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민수야, 요리는 배움보다 감각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기회를 줄게. 그렇게 시작된 요리 수업이었습니다. 퇴근 후 남아서 기본적인 칼질부터 배웠고 주말에는 무료로 요리 학원에 다니며 기술을 익혔어요. 집에 돌아가면 지친 몸이었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앞에는 높은 벽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리사가 되려면 경력이 필요했고 경력을 쌓으려면 좋은 곳에서 일해야 했는데 좋은 곳에서 일하려면 학벌과 연줄이 필요했죠. 한국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25번째 생일날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남의 밑에서 일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친구 하나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호주 가볼 생각 없어? 거기서는 진짜 실력만 있으면 기회가 많다던데.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을 벗어나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구 반대편으로 떠난다는 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확신 말입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처음에 눈물을 흘리셨고 아버지는 며칠 동안 말씀을 안 하셨죠. 결국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못해준 게 많아서 미안하다. 꼭 성공해라. 2년 동안 모은 돈 2천만 원이 제 전 재산이었어요. 비행기표와 초기 정착비를 빼면 얼마 남지 않는 금액이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미천이었죠. 인천공항에서 시드니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는 다짐이 새로워졌습니다. 언젠가는 내 힘으로 당당히 서겠다.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기회로 가득 찬 도시의 기운이 제 전신을 감쌌습니다. 첫 번째 숙소는 시티에서 조금 떨어진 쉐어하우스였어요.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이 전부인 방이었지만 서울의 반지하보다는 훨씬 쾌적했죠. 룸메이트들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친구들이었는데 모두 저처럼 꿈을 품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일자리 찾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쌓은 주방 경험이 큰 도움이 됐거든요. 첫 번째 직장은 시티 근처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주방 보조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이클, 넌 정말 성실하구나. 저를 마이클이라고 부르던 주방장 토니가 칭찬해 주셨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성실함이 여기서는 인정받는 장점이 된 거죠. 밤에는 펍에서도 일했습니다. 하루에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어요. 다양한 음식점에서 일하면서 호주 음식 문화를 배우고 운영 노하우를 익히는 것이었죠. 펍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호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분위기를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손님을 대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특히 호주 직장인들의 점심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빠르지만 질 좋은 음식을 원했고, 편안하면서도 맛있는 한 끼를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언젠가는 내 가게를 갖고 싶어. 쉐어하우스 룸메이트들과 맥주를 마시며 꿈을 이야기할 때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웃어넘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1년이 지나면서 저축한 금액이 5만 호주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였죠. 여전히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기분이었어요. 2년째가 되자 저는 본격적으로 제 가게를 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퇴근 후에는 시드니, 시내를 돌아다니며 상권을 분석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음식점이 있는지, 임대료는 얼마인지, 유동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틴 플레이스 근처에서 운명적인 발견을 했어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임대 팻말이 붙어있는 매장을 발견한 것이죠. 위치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시드니 중심 업무지구 한복판이었고 주변에는 수많은 오피스 빌딩들이 즐비했거든요. 부동산 중개인을 만나 상담을 받아보니 임대료가 월 2만 호주 달러였어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돈으로는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감당하기에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위치라면 분명 성공할 수 있어.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며 상상했어요. 점심시간이면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이 줄을 서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함께 편안한 저녁을 즐기는 모습을 말이죠. 경쟁 업체들을 분석해보니 대부분 트렌디한 펍이나 서양식 레스토랑들이었어요. 맛은 좋았지만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달곰탕이 생각났어요. 그래, 집밥 같은 편안함으로 승부해보자. 한국 음식 중에서도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요리가 달곰탕이었어요. 어머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현지 재료와 호주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조금씩 변화를 줘보기로 했습니다. 몇 달 동안 레시피 개발에 매달렸어요. 한인마트에서 재료를 구해와 쉐어하우스 부엌에서 끊임없이 실험했죠. 룸메이트들이 시식단이 되어줬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상해라는 반응이었지만 점점 이거 진짜 맛있다로 바뀌어갔어요. 가장 큰 고민은 가게 이름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이라는 걸 너무 강조하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 같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숨기기에는 정체성이 애매해질 것 같았거든요. 홈플레이트 앤 스피리츠. 결국 이 이름으로 정했어요. 집처럼 편안한 한 끼 식사와 함께 마실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였죠. 한국적이면서도 호주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거든요.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컸습니다. 인테리어는 최대한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꾸몄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특히 오픈 키친으로 설계해서 요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인력 구하기였어요. 처음에는 혼자 모든 걸 다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해보니 불가능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홀 서빙까지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구인 사이트에 올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한 명의 지원자가 찾아왔어요. 에밀리라는 이름의 캐나다 출신 오울러였죠. 저는 서빙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첫인상부터 밝고 성실해 보였어요. 영어도 네이티브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진짜였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다가왔습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재료 준비를 했고 에밀리도 일찍 와서 홀 정리를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떨려요? 에밀리가 웃으며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정말 떨려요.
만약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죠? 괜찮을 거예요. 어제 리허설 때 정말 맛있었거든요. 첫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손님이 한두 명 정도밖에 오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에밀리가 밖으로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직접 홍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픈한 레스토랑이에요. 정말 맛있는 한국식 달콤탕 드셔보세요. 에밀리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몇 명의 호기심 많은 직장인들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의구심 어린 표정이었지만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는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맛있는데요. 치킨 수프 같은데 훨씬 깊은 맛이 나네요. 그날의 매출은 300호주달러였어요. 임대료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지만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었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에밀리의 친근한 서비스와 제 정성스러운 요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렇게 빨리 자리 잡지 못했을 거예요. 뭐려. 저도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 보면 뿌듯해지거든요. 에밀리는 단순히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어요. 진짜 파트너 같은 느낌이었죠. 메뉴 설명도 완벽했고 손님들과의 소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제 요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오피스 직장인들 사이에서 맛있고 건강한 점심 먹을 곳으로 소문이 난 거죠.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렸고 에밀리는 항상 밝은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민수,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님들 표정 보세요. 에밀리의 말이 맞았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던 손님들이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거든요. 특히 한 명의 단골 손님이 있었는데 매일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이 아저씨 정말 매일 오시네요. 에밀리가 신기해하며 말했을 때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고 말이죠. 그분은 항상 혼자 오셔서 조용히 식사를 하시고 가셨어요. 가끔 전화를 받으시는 걸 보니까 회사원 같았는데 영어 발음이 완전히 호주 현지인이었습니다. 저분 우리 음식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맨날 오시잖아요. 고마운 손님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단골 손님이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와 함께 오셨어요. 친구분이었는데 뒷모습이 에밀리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에밀리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어요. 저분. 에밀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 제 아버지예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단골 손님과 같이 온 분은 에밀리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에밀리의 아버지는 이 가게에 일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죠. 에밀리 아버지의 시선이 저희에게 고정되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 있었어요. 그동안 매일 오셨던 단골 손님의 친구분이 바로 에밀리의 아버지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서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는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에밀리?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빠, 저는 여기서 일해요. 일한다고? 이 레스토랑에서?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에밀리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게 사장 박민수입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밀리 아버지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 셰프가 하는 식당이군요. 그런데 딸아 여기서 일한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니? 에밀리는 가족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근처 회사에서 일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설마 아버지와 마주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 제가 설명드릴게요. 따로 얘기해요. 에밀리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딸이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친구분이 자주 찾던 곳에서 말이죠. 당황스러우실 만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준비한 음식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정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제안했어요. 이럴 때일수록 진정성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맛은 깐깐해야 할 텐데. 아버지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셨지만 결국 자리에 앉으셨어요. 저는 마음을 다해 특별한 한 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든 진짜 달콤탕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반찬들, 그리고 현지 재료로 만든 샐러드까지 조화롭게 구성했어요. 음식을 가져다 드리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음식은 국적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요리에 담은 정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첫 숟가락을 뜨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동안 수많은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했지만 이번만큼 떨린 적은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한 숟가락을 드시고 잠시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맛이면 인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뛰었어요. 에밀리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고요. 맛있다는 소문이 있어 이 음식을 먹으며 누가 만드는지 궁금했어요. 이렇게 정성스럽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셰프가 어떤 사람일지 말이죠. 아버지가 계속 드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셰프가 내 딸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니 이것도 인연이군요. 아빠, 사장님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요리에 대한 열정도 대단하고. 에밀리가 저를 소개해주자 아버지가 저를 다시 한번 바라보셨어요. 젊은 나이에 이런 가게를 차리다니 대단하네요. 어떻게 시작하게 됐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에서의 어려웠던 시절부터 호주에 와서 꿈을 키워온 과정까지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께 제 이야기를 모두 들려드린 후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제 진솔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시며 들어주셨어요. 특히 어머니의 달콤탕 레시피로 시작된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럼 이 맛은 어머님께 배운 건가요? 네, 어머니가 아프실 때마다 끓여드렸던 달콤탕이에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게 제 요리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식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기는 법이죠. 이 맛에서 진심이 느껴집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제 요리가 여기서는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에밀리의 아버지로서 저희 가게를 지켜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동료들과 함께 오셔서는 자랑스럽게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여기 셰프 정말 실력 있어. 그리고 저기 서빙하는 여자애가 내 딸이야.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에밀리가 정말 행복해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일터를 인정해 주시니까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점심시간에는 웨이팅이 기본이었고 저녁에는 직장인들이 가볍게 한잔하며 식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운영했습니다. 하루 매출이 1,500 호주 달러를 넘어서는 날들이 많아졌죠. 사장님, 이제 직원을 더 뽑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에밀리의 말이 맞았어요. 주방에서 요리하랴, 홀서빙까지 신경 쓰랴 정말 바빴거든요. 하지만 직원을 뽑는다는 건 고정비가 늘어난다는 뜻이었어요. 아직 불안정한 상황에서 큰 모험이었죠. 조금 더 지켜봐요.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 시점이 왔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한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말에도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특히 한국 음식에 관심 있는 젊은 호주인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소문났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한국 전통 음식인데 이렇게 현지 사람들이 좋아할 줄 몰랐어요. 에밀리도 놀라워했어요. 저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직원을 뽑게 됐어요. 한국 어울러 1명과 호주 현지 파트타이머 2명이었습니다. 작은 팀이었지만 서로 호흡이 잘 맞았어요. 매출이 늘어나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음식의 품질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진다고 해서 대충 만들 수는 없었거든요. 매일 새벽에 우린 육수, 신선한 재료로 만든 반찬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모든 요리의 타협은 없었습니다. 음식으로 서운하게 하지 말자. 이게 저희 가게의 원칙이었어요. 바쁠 때일수록 더욱 신경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 아버지가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어요. 민수, 내가 알기로는 옆 건물 2층에 더 큰 공간이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어. 관심 있으면 소개해줄 수 있는데. 확장에 대해서는 생각해봤지만 아직 이르다고 여겼는데 이런 기회가 올 줄 몰랐어요. 아직 자본이 부족해서. 걱정 마. 내가 보증을 서줄 수도 있어.
이 정도 실력이면 충분히 성공할 거야. 에밀리 아버지의 믿음이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습니다.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거든요.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확장했다가 기존 가게에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요. 현명한 생각이야. 사업은 욕심보다 신중함이 중요하지.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던 중 더 중요한 변화가 저희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단순한 직장 동료를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매일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새로운 메뉴 아이디어가 있는데 같이 개발해봐요. 에밀리가 제안한 메뉴 개발은 단순한 업무를 넘어선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은 후 둘이서 주방에 남아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달콤탕에 호주 현지 허브를 조금 넣어보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탄생한 퓨전 달콤탕이 손님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지 입맛에 맞는 새로운 시도였죠. 에밀리 아버지도 저희 사이의 변화를 눈치채셨나 봅니다. 어느 날 가게에 오셔서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민수, 잠깐 얘기 좀 할까? 네, 아버님. 내가 보기에 너와 에밀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감정이 있는 것 같은데. 순간 얼굴이 빨개졌어요. 들켜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아니야, 잘못 생각하지 마. 나는 오히려 좋게 보고 있어. 뜻밖의 반응이었어요. 에밀리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일에 대한 열정도 그렇고 표정도 밝아졌어. 그 이유가 너인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에밀리를 정말 소중히 여긴다면 제대로 된 관계로 발전시켜. 애매한 관계로 두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저도 에밀리에 대한 감정이 진실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가게 정리를 마친 후 에밀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후로 그렇게 저희는 공식적인 커플이 됐습니다. 업무에서는 더욱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고, 사생활에서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연인이 됐어요. 가게 운영도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저희 둘의 행복한 에너지가 손님들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고, 이제 하루에 닭 1200마리를 소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즈음 에밀리 아버지가 다시 확장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고 생각해. 두 번째 매장을 준비해보지 않겠어? 이번에는 저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충분한 자본도 모였고 무엇보다 에밀리와 함께라면 어떤 도전이든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좋습니다. 도전해보겠어요. 두 번째 매장 준비와 함께 저희는 또 다른 계획도 세웠어요. 바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수, 우리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이 지역 사람들 덕분이에요. 우리도 뭔가 보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에밀리의 제안으로 시드니 푸드뱅크의 매출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과거 제가 굶주렸던 시절을 떠올리며 어려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더욱 신경을 썼어요. 모든 직원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직원 식사는 항상 제가 직접 챙겼습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저도 과거에 힘들 때 도움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차례죠. 드디어 두 번째 매장 오픈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 1년 반 동안 쌓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새로운 매장은 첫 번째보다 규모가 컸고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민수, 정말 감개무량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에밀리가 새 매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저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반지하에서 시작된 꿈이 시드니 한복판에서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말이죠. 오픈 전날 밤, 저는 혼자 첫 번째 매장에 남아 있었어요. 조용한 주방에서 내일을 위한 육수를 우리면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꿈조차 사치라고 여겨지던 청년기, 그리고 호주에서 새롭게 시작된 인생까지. 마음속으로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두 번째 매장부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 단골 손님들이 소문을 내주신 덕분에 오픈 첫날부터 웨이팅이 생겼어요. 에밀리 아버지도 축하하러 와주셨고 직원들 모두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에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을 때 저도 같은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반자가 있다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저희는 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께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러 갔을 때의 긴장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허락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도 오셨고 에밀리 가족과 가게 직원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축하해 주셨어요. 특히 부모님이 제가 운영하는 가게를 보시고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대견하다. 어머니가 끓여준 달곰탕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사랑받고 있구나. 어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벅찼어요. 결혼 후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가게 운영에 전념했습니다. 이제는 총 12명의 직원이 함께 일하는 큰 가족이 됐어요. 매일 아침 직원 회의를 하면서 음식으로 서운하게 하지 말자는 원칙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푸드뱅크에서 감사 편지를 받았을 때였어요. 저희가 기부한 음식으로 도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보람찼습니다. 민수,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과거에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기뻐요.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에밀리와 함께 시드니 하버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마치 저희의 밝은 미래를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제 이야기가 시드니에서 사랑과 꿈으로 이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도움받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거든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와서 육수 끓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에밀리와 함께 달곰탕을 담고 손님들의 행복한 표정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언젠가는 내 힘으로 당당히 서겠다던 그 다짐을 지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평생의 동반자까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혼자서 함께로, 생존에서 사랑으로 변해간 한 청년의 진실한 기록이죠.